자, 오늘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는 걸 배웁니다. 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는 걸 배워요. 예. 자, 우리 저 앞쪽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배웠어요. 예. 자, 주사위를 3번 던져.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같은 거 우리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확률이 똑같단 말이야. 그죠? 네, 이렇게 똑같은 확률이 나오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해. 그래서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2번 나올 확률은 P2라고 표시하고요. 3번 중에 2번 나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게 2번이고 안 나오는 게 1번이야. 이렇게 구하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구했거든요. 예? 그러면 주사위를 3번 던지면 3의 배수가 2번 나올 수도 있는데 1번 나올 수도 있고 빵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이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x는요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빵번, 1번, 2번, 3번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되죠. 그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면 이 확률을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는 거죠. 빵번 나올 확률은 3번 중에 빵번 3분의 1은 빵번 안 나오는 게 3번. 한 번 나올 확률은 3C1에 3분의 1이 1번 3분의 2는 2번. 이 2번 나올 확률은 3번 중에 2번 나와. 나오는 게 2번 안 나오는 게 1번. 얘는 3번 중에 몇 번? 3번 나와. 3분의 1이 세제곱이야. 3분의 2는 없어. 이렇게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럴 때 독립시행에서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이런 분포를요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불러요. 이항분포라고 불러. 그래서 오늘 볼 거는요 이항분포 먼저 봅니다. 얘는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야. 우리 확률 분포라는 건 확률값이 대응된 변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산확률 변수하고 연속확률 변수가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저번 주에. 근데 이 이항분포라는 것도요. 확률 분포입니다. 근데 독립시행을 n번 했을 때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예요. 얘는 확률 분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통 이항분포는요, 이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지 않아요. 이 독립시행은 막 100번도 하고 200번도 하고 700번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럼 표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라 표로 나타내지 않고요. 확률 분포는 이렇게 기호로 n번에 일어날 확률은 p야. 또 이렇게 나타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몇 번 하는 거야? 3번 하지 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래서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기를 해요. 또는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x번 일어날 확률이 ncx p의 x제곱 1-p의 n-x제곱이야.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로 구하는 거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이항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는요
평균이 n 곱하기 p 하면 되는 게 알려져 있어요. 야, 얘는 기대값이 얼마냐면 기대값 평균이 얘네들이 곱하면 내가 3 곱하기 3분의 1. 예, 그래서 얘는 평균이 1이 나오는 성질이 있답니다. 예. 그리고요 분산이요 n 곱하기 p 곱하기 안 나오는 것까지 곱하는 게 분산이 되는 성질이 있네. 그래서 얘는 분산이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서요 분산이 3분의 2가 나오겠다.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기가 되게 편해요. 우리 전에 어떻게 했어? 평균 분산 구하려고 곱하고 더하고 또 제곱한 거 곱하고 더해갖고 x제곱의 평균하고 x의 평균을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빼주면 분산이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 이항분포에서는요 평균하고 분산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한테 확률분포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이렇게 상항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요 예, 이렇게 나타내고 확률은 요걸로, 평균 분산은 예,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요 다루기는 좀 더 편하죠. 자, 거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풀면서 몸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니까 525번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질 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 x.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씩이지, 그죠? 그럼 얘는 x는 이항분포예요. 10번에요.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 자, 526번. 검은 구슬하고 흰 구슬 두 개 중에서 임의로 두 개의 구슬을 차례로 꺼낼 때 나오는 흰 구슬의 개수. 얘는 이항분포가 아니야. 꺼낼 때마다 확률이 달라지잖아. 이항분포는요 확률이 계속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 아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 자, 527번 가보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6의 3분의 1을 따르네요. 구하라는 게 뭐야? 확률 질량함수. 자, 6번 하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확률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요 px는 x가 6번 x번 일어나면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2의 6-x제곱. 요게 확률 질량함수가 되겠네요.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하라 그러면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예, 밑에 뭐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어? 2번에 px가 3일 확률을 구하라네. 그럼 얘는 6C3 3분의 1의 세제곱. 그러면 6번 중에 3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것도 3번이겠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자, 529번으로 가봅니다. 자, x가 이항분포 150에 5분의 1을 따를 때 기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평균하고 분산 이렇게 구한다고. 평균은 150 곱하기 5분의 2, 분산 15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안 나올 확률 5분의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예. 530번은 니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31번. 자, x가 이항분포 10의 p를 따른대요. 그러면 이 x는 10 곱하기 p 하면 되는데 거기 그 기대값이 1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예. 평균이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10분의 1. p는 10분의 1이 되겠다. 예. 그런 다음에 분산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1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그럼 뭐 얘는 10분의 9가 되는 거죠. 표준 편차는 이 분산에다 루트 씌워서 루트 10분의 3. 유리로 하면 10분의 3루트 10이다. 뭐 이렇게 나타나주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항분포에 관해서. 예.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면 몇 번이야? 558번. 자, x가 이항분포
7의 2분의 1을 따른다. 3보다 작게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얘를 지금 7번 하고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P, X는 X가 7CX. 이게 2분의 1일 때 2분의 1의 7제곱, 2분의 1의 7-X제곱. 아, 요 X제곱이구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요거 둘이 더하면 그냥 7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1의 7제곱이 되겠다. 예. 그럼 얘는요 7번 했을 때 요 사건은 0, 1, 2, 3, 4, 5, 6, 7까지 나타나는데 3번보다 작게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요 P X는 0, P X는 1, P X는 2를 구하면 되니까 7C대로 2분의 1의 7제곱, 7C1의 2분의 1의 7제곱, 7C2의 2분의 1의 7제곱을 계산하면 돼요. 예, 그럼 얘는 1이고요. 얘는 7이고요. 얘는 얼마? 21이에요. 그러면 29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 29 곱하기야. 2의 7제곱이 얼마더라? 128이지. 예, 그래서 128분의 29가 확률을 구한 값이 되겠다. 예. 자, 559번. 자, x가 이항분포 5의 3분의 1을 따른다. 그럼 얘는 px는 x가 어떻게 될까? 다승원, px는 x가 5cx. 잘했어요. 그리고 예,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구하라는 게요. P X는 2가 K 곱하기 PX는 3이야. K 값은 얼마니? 두 번 나오라는 거 여기다 구하면 5C2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세제곱인 거지. K 곱하기 PX는 3은 5C3 3분의 1이 3번 3분의 2는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니까 약분. 그리고 분모는요 3이 2개 3이 3개 3이 3개 3이 2개 다 약분이 되는 분모는. 그죠? 그러면 분자만 8은 K 곱하기 4가 되겠다. 그래서 K는 2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예. 그래, 여기까지 후딱 풀어봐 주세요. 확률 구하는 문제까지. 자, 561번.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선수가 10번 타석에 들어서면요 이항분포지. 안타 치는 횟수 x는 x는요 이항분포 10의 5분의 1을 따르는 거잖아. 그지? 예, 그럼 확률은 어떻게 구해? 확률은 어떻게 구해? 10cx 5분의 1의 x제곱 모칠 확률 5분의 4의 10-x제곱.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 써놓은 다음에 확률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자, 얘가 10번 타석에 들어서면은요 안타를 0, 1, 2, 9번, 10번까지 칠 수 있는데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려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P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1 빼기 P x는 10. 10번 칠 확률만 이래서 빼주면 되겠다. 그치? 확률의 합이 1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1 빼기 10C 10 5분의 1의 10제곱 10C 10이 1이니까 1 빼기 5분의 1의 10제곱이 답이 될 거야.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62번.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집니다.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 x라고 했으니까 그 횟수 x는 이항분포하는 거야. 몇 번 던진다고? 6번 던진대.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렇죠? 자, 수연아, px는 x 어떻게 되니? 몇 cx? 6cx 그리고 3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3분의 2의 6-x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 예,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여라. 1번이었고요. 2번이 뭘 구하라는 거야? p x가 2부터 4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라니까 얘는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4번 확률을 나올 확률을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6c2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2 집어넣으면 4제곱 더하기 6c3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도 세제곱 더하기 6c4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의 2제곱 네. 수업 중에 5분 정도 기다려 주시죠.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계산은 계산을 해야 되나? 계산을 해야 되겠지 뭐. 자, 계산을 하면 6c가 얼마야? 15. 2의 4제곱은 분모는 일단 3이 6번 있으니까 3의 6제곱분의 15 곱하기 2의 4제곱 16. 얘도 분모는 3의 6제곱이에요. 3은 전부. 그럼 6c3은 20 곱하기 2의 세제곱은 8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3의 6제곱분의 6c4는 6c랑 똑같이 15 그리고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얼마? 240 얘는 160 얘는 60 그러면 46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요 3의 6제곱이 얼마? 729 분의 46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요 565번 자 565번은요 이항분포 x가 이항분포 15의 p를 따른다 라고 돼 있네요. EX 어떻게 구해? EX는 15 곱하기 p잖아. 예. 근데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 6이라고 나왔다. 그래서 그 p가 얼마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15분의 6이라고 쓸게요. 약분하지 말고. 예. 그럼 분산 VX는 15 곱하기 15분의 6 곱하기 15분의 9.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런데 얘가 6이라 그랬으니까 6 곱하면 약분해서 5, 2, 5분의 18이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뭘 구하래? 2x 제곱을 구하라는데요. 우리 원래 분산이 2x 제곱 빼기 2x의 제곱이었잖아. 그죠? 그럼 얘는요 거꾸로 여기로 넘겨서 분산에다가 dx의 제곱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죠? 분산이 얼마야? 5분의 18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36 통분하면 5분의 180 18 19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항분포는요 평균하고 분산 구하기가 편해. 자 566번 보자. 566번은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른다.
기대값은 n 곱하기 p. 근데 이게 16이라고요? 분산 vx는 np1-p. 이게 10이라고 주어졌어요. 예. 구하라는 게 n 값인데요. 자, np가 16이잖아요. 얘가 여기다 16 집어넣고 양변을 16으로 나눠주면 16분의 10, 4분의 3이니까 p가 4분의 1 나오겠지, 그세요? p에다 4분의 1 집어넣고 양변 4를 곱하면 얘는 64, p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고요. 예. 자, 567번 갑니다. 자, 567번 보면 px는 x가 뭐라는 거야? 45cx 그리고 3의 45분의 2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살짝 손을 보면요 45cx에 3분의 2의 x제곱 3분의 1의 45 마이너스 x제곱 얘를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읽어줘야지. x가 이항노포합니다. 45번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 예. 뭘 구하래요? 평균하고 분산 구하래네. 그러면 2x는 45 곱하기 3분의 2 30 분산은 45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그럼 이게 30이니까 30과 10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예, 지금 이 문제는요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표기하면 다 읽을 수가 있겠네요. 자, 568번 x가 이항공토 20의 p를 따른다. 표준 편차가 최대일 때 x의 평균. 표준 편차가 최대가 되려면요 얘는 분산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해? 20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를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요 함수를요 2차 함수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잖아. 이게 p라 그러면. 그치? 그럼 얘는 언제 최대값이 나와? 얘네들의 딱 중값 2분의 1에서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최대가 될 때는요 p가 2분의 1일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평균을 구하래. 그럼 그때 평균은 20 곱하기 2분의 1에서 10이 되겠어요? 예. 자, 다음은 571번.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할 때 2개가 아니면 2개가 뒷면이 나오는 사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건은요. 동전 4개 중에 장현아 조심하. 자, 동전을 4개 던졌는데 앞면이 2개, 뒷면이 2개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4개 중에 2개가 앞면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16분의 1 8분의 3인 거야. 예. 그런데 얘를 몇 번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걸 몇 번 한대? 4번 한다고 돼 있지. 그럼 그때 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는 이항분포 4번에 일어나는 확률은 8분의 3이고 예, 이렇게 상황을 이항분포로 표기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 다음에 뭘 구하라고 그래? x의 평균 뭐 2x는 거야. 4 곱하기 8분의 3에서 2분의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572번. 두 사람 A, B가 가위바위보를 N번 할 때 A가 이길 확률은 얼마니? 3분의 1이죠. 둘이 가위바위보 하면요. 이길 확률 3분의 1, 질 확률 3분의 1. 비길 확률도 3분의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N번 하니까 X는 이항분포. 이기는 횟수는 N 곱하기 N,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EX가 3분의 10이다. EX는 N 곱하기 3분의 1인데 그게 3분의 10이라는 건요. N이 10이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래서 그럼 분사는 1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서요. 얼마? 9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구하라는 게 뭐야? EX제곱. 여기 앞에서 썼었죠? EX제곱. 어딨냐? 여기보다. 분산의 EX의 제곱이에요. 9EX 더하기 2X의 제곱이니까 분산 9분의 20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9분의 100 9분의 120 약분하면 3분의 40인가? 자, 이항분포는 확률 밀도함수 확률 질량함수 잘 만들고요. 평균함 분산만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동안 딱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우리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정규분포라는 걸 들어가요. 정규분포. 얘는 연속 확률 분포예요. 우리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표현하죠. 근데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면 자연 발생 결량 분포예요.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의 몸무게나 키나 개의 몸무게나 IQ나 이런 것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은요 그 분포가 정규 분포하는 성질이 있어. 근데 정규 분포는 어떠냐면요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이 되는 종 모양의 확률 분포가 나와요. 제주도에 사는 여자 고2 학생들의 몸무게의 분포를 따지면 몸무게의 평균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몸무게의 평균이 50kg이라고 하자. 그러면 50kg보다 적은 애하고 많은 애하고 인원이 똑같아. 똑같다니까 정확하게. 좀 희한할 수도 있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분포는요. 평균에 비해서 좌우 대칭인 성질이 있거든. 그리고 이 평균 근처의 애들이 많아. 평균 근처에 모여있는 애들이 많아. 이런 분포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분포가 나오는. 그래서 가운데가 두터운 이런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의 확률 분포가 나오는 성질이 있답니다. 이 정규 분포 때문에 통계학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굉장히 발달하고 쓰임새도 많이 생겼죠. 우리 인간사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변수의 분포를 따져야 될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얘가 확률 밀도함수 fx가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함수는 px는 x가 아니야. f라고 얘기했지. 이거의 함수값이 확률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겁나 복잡해요. 못 외워 선생님도.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뭐 굳이 외우려고 그러면 외울 수 있겠지만 좀 겁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요런 식을 사용해. 요렇게 x가 정규 분포의 평균하고 분산을 써왔고요. 정규 분포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답니다.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의 5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평균이 50이니까 여기가 대칭축이 되고 흩어진 정도는 5 정도가 되는 이런 분포를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어떤 확률 분포 y는 정규 분포 100에 10의 제곱을 따른다. 그럼 대칭축이 여기 100이 되겠지? 근데 흩어진 정도가 얘보다 훨씬 크지? 얘는 표준 편차가 5인데 얘는 표준 편차가 10이 되니까 2배 정도 흩어져서 이런 분포를 한다. 야, 이게 클수록 넓게 흩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키가 작겠지? 예. 이게 작을수록 키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요. 흩어진 정도가 작고 얘는 흩어진 정도가 큰 거예요. 그리고 얘는 대칭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정규 분포의 대칭축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예. 그래요. 정규 분포는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량 분포고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얘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해야 되지, 그죠? 정규 분포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거의 확률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되겠네요. 근데 이 확률을요 보통 표로 주어져요. 예, 그래서 정규 분포 연소 확률 변수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를 구해야지 확률인데 이 넓이는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복잡한 겁나 복잡한 함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그세요? 통계학자들이 미리 구해 놓습니다. 그럼 미리 구해 놓은 걸 우리 가져다 쓰면 돼요. 예,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이 확률 밀도 함수 겁나 복잡한 함수가 이렇게 종 모양의 특징을 가진다는 걸 물어봐요. 좌우 대칭인 성질을 알고 있는지. 얘는 무조건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운데가 두꺼운. 그리고 요값이 대칭축을 나타내고 요값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서 이 값이 크면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이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요. 작을수록 높아지는 거죠. 한 군데 몰리니까. 예. 그런 성질을 아느냐는 문제가 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거야, 형? 아파? 운동만 잘하면 돼. 공부도 잘해야지 대학 가려면. 자, 여기는 그 A 파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요. A 파트 무시하고요. 예, 577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77번. 577번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기억. x1이라는 숫자보다 x2라는 숫자가 더 크면 p x값이 x1부터 x2 사이가 나올 확률은 p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p x가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주면 된대요. 자, 정규 분포한다니까 얘는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이렇게 될 확률은 요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그 넓이를요 요 넓이 x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넓이에서 x2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 이 넓이를 빼주면 된대. 반대로 돼 있지? 야,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줘야지 이 넓이가 나오지. 그세요? 기억은 틀린 얘기를 뻔뻔스럽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미에는요. 미에는 x가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x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같아서 0.5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평균이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지? 그럼 얘가 n보다 작거나 같은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똑같이 0.5다. 맞아. 정규 분포 곡선은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예, 고성질이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이네요. 디귿은요, 아무런 a 값에 대해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1이래. 이것도 맞아요. 어떤 a 값이 여기 있으면 이거의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를 합치면 1이라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건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576번 봅니다. 578번 봅니다. 578번. 자, 578번 보면 두 정규 분포가 나와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얘의 대칭축을 M1, 얘의 대칭축이 M2고요. 얘가 흩어진 정도가 시그마 1이고 얘가 흩어진 정도가 시그마 2잖아. 그죠? 그러면 M1하고 M2는 누가 더 큰 거니?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더 큰 거지. 그죠? 그리고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얘네 둘은요, 얘가 더 넓게 흩어져 있잖아. 그럼 표준 편차가 더 큰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준 값을 찾으면 되겠네. 몇 번에 있어? 4번에 그렇게 써 있죠. 3번에 그렇게 써 있네요. 3번에 우리 이렇게 써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러분한테 582번. 자, 정규 분포의 넓이는요, 통계학자들이 표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규 분포의 넓이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표가 거기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x값 m 더하기 0.5 시그마,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1.5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그리고 p x가 평균에서 요 x값까지 나올 확률, 요가까지 나올 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이 값은 일단 정규 분포 목선에서 여기가 평균이고 여기가 m 더하기 0.5 시그마인데 요 넓이가 여기 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예, 이 표는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자,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x가 정규 분포 60의 3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57에서 66 사이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x가 평균에서 얘는 평균에서 시그마 하나를 빼주는 값이잖아. 표준 편차 하나를. 그리고 66은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2개를 더해준 값이 되겠네. 그래서 이 확률, 이 넓이를요, 이 표에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구할 확률은요, m을 기준으로 m 빼기 시그마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야.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값이 나타나는 게 뭐야?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 넓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요 넓이가 요 넓이하고 같을 거 아니야. 좌우 대칭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 넓이가 여기 적혀 있고요. 요 넓이가 요 넓이가 여기 적혀 있겠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은요, 요 확률을 구하려면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겠다.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두 값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3413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0.4772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 둘이 더하면 0.78185가 되겠다. 예, 표를 읽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어. 예. 자, 그 밑에 문제 583번. 자, 583번에 보면은요,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m인데 여기 m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여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 넓이가 a라고 적혀있지. 거기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는요, 요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m인데 m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요 넓이가 B라고 적혀 있을 거야 거기 그죠? 예. 근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 P X가 n-2 시그마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나와요. 요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우리가 구할 확률 얘는요. n-2 시그마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넓이는 요 넓이에다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더하면 요 넓이가 되는 거지. 그치요? 그럼 이 넓이는 얼마? 이거의 반은 2분의 a가 되겠다. 그치? 이 넓이는 얼마? 요 넓이의 반이 2분의 p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요 확률이 되겠네요. 2분의 a 플러스 p. 그래서 이걸 적절히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586번으로 가봐요. 586번.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x가 정규 분포 다시 53의 7의 제곱을 따른다고 돼 있지, 그세요? 근데 어떤 확률을 구하래요? p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이 되는 a 값을 구하라고 돼 있다. 자, 얘는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평균이야.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53이네. 그런데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어떤 값보다 왼쪽에 있는 넓이가 요 넓이가 0.1587이면 이 a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가 0.1587이면 요 넓이는 얼마일까? 얘네 둘이 더하면 0.5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넓이는요 0.5에서 이걸 빼 0.3413이 되겠네. 요 넓이가 0.3413이야. 근데 오른쪽 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 표를 보니까 n 플러스 시그마 옆에 0.3413이라고 써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0.3413이라고 써있죠? 자, 여기 0.3413이라고 써있는 거 m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 넓이가 0.3413이라고 써있는 거네. 그죠? 근데 지금 평균이 53이고 표준 편차가 7이니까 얘는 53 더하기 7. 53부터 60까지가 0.3413이라고 써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어느 거야? 요 값 A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53이고 여기가 53 더하기 7이면 여기가 0.3413이면 얘네 두 넓이가 똑같으니까 A 값은 어떻게 돼? 53에서 7을 빼주면 되겠다. 그죠? 얘가 A 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 한 문제는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 또 해봐요. 예.
자, 그 다음 표준 정규분포인데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상형 로그표처럼 우리 맨 뒤에 보면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확률을 그냥 읽어오면 됩니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근데 확률을 읽을 때 확률값이 이런 것만 나와 있어. P Z가 0부터 Z0 0부터 오른쪽으로만 확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잖아. 그럼 얘가 표에 찾아보면 0.3413이라고 나와 있답니다. 표에. 근데 이것만 알면 요 숫자와 관계된 모든 확률을 구할 수 있지. 대칭성 때문에. 자, 정규분포는 이렇게 좌우가 대칭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1인데 요 넓이가 0.3413이라 그런 거잖아. 그지? 그지 수연아? 그럼 수연아, 그러면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어떻게 될까? 요 넓이가 0.3413이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요 넓이가 얼마야? 좌우 대칭이니까 요 넓이 0.5잖아. 그래서 여기는 0.8413이 되는 거예요. 예. P Z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요 넓이는 얼마인데? 호수야, 이 확률은 얼마겠니? 얘도 똑같이 0.3413이겠지.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똑같으니까 예. P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럼 뭐 요 넓이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아니야. 그러면 요 넓이 합이 0.5가 되니까요. 0.5에서 이걸 빼 0.1587이 0.1587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합하면 0.5가 돼야 되니까 요런 것만 가르쳐주면 요 숫자와 관계된 모든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값만 가르쳐준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훈련하는 게 거기 7쪽에 여러분한테 훈련 좀 하라고 나와 있네. 7쪽에 보면 538번 P Z가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 나온 확률을 구하래. 그럼 거기 위에 표에 1.5에 보면 1.5 옆에 0.4332라고 써 있잖아. 그지? 얘는 무슨 뜻이야, 얘가? 0부터 여기 1.5까지 요 넓이가 0.433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확률 얘는요.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니까 이거 2배 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0.8664 2배에서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 그세요? 예. 거기 위에 있는 표로 그걸 구해주면 돼요. 539번. 자, 539번은 P Z가 1.25에서 2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얘는 여기가 0인데 여기가 1.25가 있고 여기가 2가 있을 텐데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 표에서 이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예. 자, 선우야 2까지 넓이 얼마라고 나와 있니 표에? 0.477. 그렇죠. 0.477이라고 나와 있네. 거기서 요 넓이 1.25까지 넓이가 얼마라고 나왔니 선우야? 0.3944. 예, 0.3944라고 나와 있어서 이걸 빼주면 나온다고 그 확률이 빼면 얼마야? 8 2 17에서 9 빼면 8인가? 예. 0.0828이 되겠다. 그치? 예. 요런 식으로 그 구해주면 돼요. 예.
자, 지금부터 연습해봐요. 7쪽. 야, 7쪽에 다 풀고 7점까지 해놓으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다 풀고 7점까지 해놔. 7점. 7점까지 해놓으세요. 꼭. 그 다음은 네 번째. 표준화라는 걸 배우고요. 요 뒤에 이론은 하나가 더 있네요. 자, 표준화라는 건 어떤 변수가 있으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걸 표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얘는 이렇게 하는 걸 Z라고 불러. 표준화한 변수. 그래서 얘도 Z라고 불렀던 거야. 표준 정규 분포의 Z. 얘는 이렇게 표준화라는 걸 해주면은요, 평균은 0이 되고 표준 편차, 분산은 1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답니다. 요거 알아놓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표준화라는 건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에서 우위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해요. 누가 더 잘했는지. 자, 여러분이 다학년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를 봤어. 수학이 80점, 영어가 82점, 국어가 84점을 맞았답니다. 어느 과목이 제일 잘했을까? 모르지. 그걸 등급을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 등급을 따질 때 이 표준화를 사용해서 그거를요, 표준화한 점수를 구해봐야 돼요. 수학 성적의 평균 빼주고 나누기 표준 편차에서 그 점수가 제일 높아야지 잘하는 거야. 예?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점수 딱 나왔다고 해서 그거 보고 어느 과목이 더 잘했는지 알 수가 없다. 예, 표준화라는 걸 해봐야 됩니다. 예. 평균이 누가 높은지에 따라 달라지잖아. 자, 일단 표준 정규 분포를 보도록 할게요. 표준 정규 분포. 자, 당분간은 쉬워요. 한 8문제. 589번. 자, x는 정규 분포 10의 2의 제곱을 따르고 y는 정규 분포 20의 4의 제곱을 따른다. 그런데 p x가 12부터 16까지 나올 확률하고 p y가 24에서 k까지 나올 확률이 같다면 k 값은 얼마인지 구해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얘를요 표준화를 한답니다. 표준화를. 얘를 표준화를 어떻게 하냐면 12에서 10 빼고 x도 10 빼고 16도 10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 얘는 z가 되고요. 얘는 2가 되는 거지.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면 이렇게 돼요. 1부터 3까지 나올 확률. 예. 자, 얘를 표준화하면 24에서 20 빼주고 y도 20 빼주고 k도 20 빼주고 나누기 표준 편차 해주면 얘는 4분의 4니까 1. 얘는 z가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k-20인 거지. 근데 얘네들이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요게 3이 돼야 되겠다. 4분의 k-20은 3이 돼야 되니까 k-20은 양변의 4를 곱해서 12. k는 32여야지. 두 확률이 같아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해서 이용을 하겠네요. 자, 590번도 마찬가지로 x가 정규 분포 15의 5의 제곱을 따르고 y는 정규 분포 30의 10의 제곱을 따르는데 예,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p x가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대요. 그럼 얘를 똑같이 표준화해 주는 거야. x에서 15 빼고 5로 나눠주고 k에서 15 빼고 5로 나눠주고 그러면 얘가
Z가 5분의 K-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로 바뀌는 것에 얘는 마찬가지로 Y에서 30 빼고 10으로 나눠주고 K에서 3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얘는 Z가 되고요. P, Z가 10분의 K-30보다 얘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로 이렇게 표준화가 되겠네요. 그런데 얘는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요. 예. 대칭이잖아. 그러면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세요? 그러면 얘는 둘 다 0이 돼야 되는데 둘이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는데 조금 문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얘는요. 잠깐만. 이 문제가 좀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 표준화하면 둘이 같은 값이 나와야지 당연히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0을 기준으로 둘이 같은 값이 아니어도 되구나. 하나는 요 값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하나는 요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으려면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겠네. 그지? 얘하고 얘가 부호가 반대라고요. 5분의 K-15는 얘를 부호로 반대로 바꿔주면 10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0하고 같아지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양변에 10을 곱하면요 얘는 2K 10을 곱하면 약분하고 2가 남으니까 2K 마이너스 30. 이쪽은 10 곱하면 얘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0. 이거 일로 넘어가면 3K는 60이 되니까 K가 20이 되면 두 넓이가 같아지겠다. 이렇게 표준화해서 넓이를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592번. 자, 592번은요. X가 정규 분포 40의 10의 제곱을 따를 때 이 X값이 35에서 55 사이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요 표준화하는 거야. 35에서 40 빼고 X에서 40 빼고 55도 40을 빼고 10으로 나눠.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Z. 얘는 1.5. 얘를 마이너스 0.5라고 하죠. 요걸 구하면 되겠다. 지금 얘는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내가 40을 대칭축으로 이러한 정규 분포를 해. 그런데 여기서 35부터 55까지 나올 이 넓이인 확률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 여기에 0을 기준으로 대칭인 표준 정규 분포가 있잖아. 이거 이쪽으로 옮긴 거야. 이걸 표준화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0.5. 얘를 표준화하니까 여기서 1.5가 나와서 요 넓이를 여기로 옮겨준 겁니다. 지금 이 내부의 넓이는 둘 다 1이라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는 거네. 그래서 이 넓이를 이 넓이로 바꿔준 거야. 왜? 얘는 표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표에 보면은요. 표에 봐봐. 0.5까지가 넓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 1915라고 돼 있잖아. 요쪽 반쪽 요 넓이가 0.1915라고 써 있지. 그지? 표에? 그리고 1.5일 때 요 넓이는 0.4332라고 표준 정규 분포로 옮기면 이 넓이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 확률을 이 확률로 바꿔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니? 0.5, 6, 2, 4, 7.
0.6247이 되겠다. 이렇게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정규분포에서 모두 이게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준화한 표준별 정규분포만 표가 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뭐 593번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59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96번. 자, 596번 보니까 x가 정규분포 i 높다. 45의 5의 제곱을 따른다. 그럴 때 p x가 40에서 a까지 나올 확률이 0.84가 되면 a 값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이거를 다 표준화하지 뭐. 45를 뺀 다음에 이거로 나눠주는 거잖아. 여기서 45 빼면 마이너스 5.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x. a에서 45 빼고 5로 나눠줘. 아, 이건 x가 아니야. 표준화했으니까 z가 돼야 되겠지? 얘가 0.84가 되는 a 값을 구하래요. 근데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가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요가 이 넓이가 0.8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거기 표에 보니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 넓이가 얼마라고 써 있니? 장현아. 얼마라고 써 있어? 3, 4, 1, 3. 여기가 0.3413이라고 써 있잖아. 그죠? 그럼 얘가 0.84가 되려면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오이씨 0.3413을 빼주면 얘는 7이 될 거고요. 8이 될 거고요. 얘는 9가 될 거고요. 0.4987이 돼야 되겠다. 그지? 근데 거기 표에 보니까 4987이 얼마? 3.0이라고 써있네. 여기가 3.0이면 0.4987이 된다고 써있지. 그지? 그래서 요 값이 3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5분의 a-45가 3이니까 a-45는 15, a는 60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오른쪽으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600번 문제. 600번 문제 보면 어느 A고등학교에서 전고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는 정규분포에 있는데 평균이 67,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65점 이하인 학생은 보충 수업을 해야 돼. 그랬을 때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x가 65 이하인 확률이 보충 수업 받을 확률이 되겠지? 그럼 얘를 이걸로 다 표준화한다고요. x에서 67 빼고 4로 나눠주고 65에서 67 빼고 4로 나눠주고 그럼 얘는 z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0.5가 되겠다. 그치? 그럼 이 확률은 여기가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0.5인데 이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 넓이를 표에서 읽어와야지. 0에서 0.5까지의 넓이가 거기 얼마라고 써있니? 0.19라고 써있다. 그죠? 이 넓이도 0.19가 되니까 이 넓이는 0.31.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은요 0.31이라고 해주면 되겠어. 아까 여러분이 연습한 걸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요 줄까지 달려봐 주시도록 하세요. 10쪽에 유형 11번까지. 그 다음에 605번 뭐 앞에랑 같은 스타일이에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의 몸무게가 65의 7의 제곱을 따른다. 몸무게가 54.5 이상 68.5kg이라면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1400명 곱하기 확률하면 되지, 그지? 그렇게 된 확률. x가 정규분포 65의 7의 제곱을 따르는데 p x가 몇 점5 54.5에서 68.5 사이 확률을 곱하면 14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는 거네요. 후딱 표준화해서 z 65를 빼면 마이너스 10.5가 되니까 7로 나누면 마이너스 1.5 65를 빼면 3.5가 남으니까 7로 나누면 0.5가 되겠지. 그래서 표에서 읽어주면 되겠다, 그죠? 예, 읽는 거야. 다 연습들이 돼 있을 테니까. 자, 606번. 어느 대학교 1학년 신입생 300명의 한 달 용돈이 평균이 40만 원, 표준 편차가 5만 원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한 달 용돈이 30만 원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는 거지. 그죠? 예. 야, 300명 중에 30만 원 이하인 애를 구하라니까 x는 정규 분포 40의 5의 제곱. 그런데 p x가 3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얘는 p z가 40 빼고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0 마이너스 2. 이 넓이 구하려면 이 넓이 알면 되잖아, 그치? 거기 이 넓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 0.48이 되네요. 그럼 요 넓이도 0.48. 그럼 요 넓이는 0.02가 되겠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 2%가 용돈 30만 원 이하로 산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럼 얘는요, 약구 내에서 6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페이지는요, 유형을 4개 실었는데 그만큼 어렵고 중요해서 4문제를 실어 놓은 겁니다. 자, 보면 얘는 x0 구하기라고 불러요. 거기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 최저 점수 구하기라고 돼 있지? 자, 이번에 장학금을 모의고사 성적으로 상위 10%를 준대요. 수학 성적만 갖고. 그럼 내가 수학을 몇 점을 받아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위 10% 0.1한테 장학금을 준다면 요 점수가 몇 점일까? 점수를 구하라는 거야. 요 앞에까지는요, 야, 얘가 얼마면 이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확률을,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거꾸로 넓이를 정해주고 요 점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 얘는요, 여기서 식을 세우지 말고요. 야, 여기 10%가 장학금을 받으면 평균에서 x0까지는 40%가 되겠지. 이걸로 식 세우지 말고요. 이걸로 식을 세워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식 세우는 훈련을 하시도록 합니다. 자, 609번 볼게요. 609번. 609번 보니까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에 6,000명이 모였대. 헐, 야, 6,000명 중에 900명만 붙는 거야. 그죠? 약분 60분의 9는 3으로 다시 약분해서 20분의 3 곱하기 5분의 5 하면 100분의 15 15%만 합격을 하는 거다. 그죠? 지금 이 문제는 보나마나 상위 0.15 15% 안에 들어가기 위한 요 점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식 세우지 말고 여기 평균부터 x0까지 여기가 0.35가 되는 식을 세워서 x0를 구하라고요. 자, 얘네들의 점수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 얘네들의 점수는 정규분포 310에 50의 제곱을 따르는데, 그런데
m부터 m이 얼마야? 310이지. 평균부터 x0까지 이렇게 얘가 0.15가 되는 요걸 찾으면 되는 거야. 0.35가 되는 젠장. 왜 0.15니까 여기가 0.35라고 놓고 식을 세우라고. 예. 그럼 얘는 요거 표준화하면 310 빼면 0이지 뭐. 얘는 표준화하면 z고 얘는 x0 빼기 310 나누기 50. 얘가 0.35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표 찾아보니까 얼마야? 0.35가 1.04네. 여기가 1.04일 때 0.3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0 빼기 310 나누기 50은 1.04니까 요거랑 곱하면 52잖아. 그러면 x0는 얼마? 300씩 넘어와서 362점. 362점이면 여기 합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 세우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예. 자, 610번 문제. 어느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는데 지능 진수가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25면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상위 10%에 속한 학생의 가장 낮은 지능 지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하는데 지능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가 0.1이 되는 요딱 경계선에 있는 애의 지능 지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식 세우지 말라고. 여기가 0.4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P 지능 지수가 평균 100부터 x0 사이에 있는 애가 0.4가 되는 x0 값을 구하면 돼요. 표준화 100 빼고 5로 나눠주면 이게 0.4가 되면 될까? 얘가 얼마야? 보세요. 읽어보면 1.3이라고 써있네. 그세요? 그래서 이가 5분의 x0 빼기 100이 1.3.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다. 예. 오른쪽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612번. 611번은 니네가 잘 해보고. 어느 농장에 염소 500마리가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인 거. 야, 얘는 평균이 70인데 가벼운 쪽에서 200번째면요 전체 500마리 중에 200마리니까 이게 얼마야? 0.4지. 요 넓이가 0.4가 되는 여기 있는 몸무게를 구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0.1 P 몸무게가 x0에서 평균까지가 0.1이 되는 x0를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라고. 야, 이거 이쪽에서 식 세우면 나중에 피곤해져요. 선생님처럼 식을 세워요. x0 구하기는 표준화합니다. x0 빼기 70 나누기 12. 얘는 z, 얘는 0, 얘가 0.1. 거기에 정규분포표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0.25라고 써있지, 그지? 표준 정규분포에 여기가 0.25일 때 이게 0.1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 그지? 요쪽이 0.1이 되는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0.25가 되겠다. 그래서 B가 x0 마이너스 70 분의 나누기 12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양변을 12 곱하면 약분 x0 빼기 70은 마이너스 x0는 67kg가 되겠다. 이걸 x0 구하기라고 하고요. 시험법이 들어가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죠.
여기까지 후딱 맞춰주세요. 예. 오씨. 해봐. 후딱 해봐. 자, 그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얘기예요. 자, 614번. 그 614번에 보면 6원인의 반 전체 학생의 국수형의 평균 표준 편차 6원이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70, 72, 74. 영어 평균이 제일 높네요. 표준 편차가 15, 18, 그리고 16. 그런데 6원이가 85점, 92점, 88점을 받았다면 어느 과목을 제일 잘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점수만 보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예? 점수만 보지 말고요. 이 점수 85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딱 1이 나오네. 국어 점수는 표준 점수, 표준화된 값이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수학은 92에서 72 빼고 18로 나눠주니까 18분의 20. 18분의 20은요 9분의 10인 거야. 얘는 1보다 좀 크지? 예. 그 다음에 얘는 88에서 74 빼고 16으로 나눠주면 16분의 14, 8분의 7. 얘는 1보다 좀 적다. 그지? 얘 제일 못한 거야. 그죠? 예. 제일 못한 게 영어고요. 그 다음에 국어 잘했고요. 수학을 제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만 보고 누가 더 잘했는지 얘기할 수 없고 표준화해서 봐야 된다고요. 알았지? 예. 자, 그 밑에 문제 여러분이 좀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615번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개념을 들어가는데 마지막 개념은 이런 거야.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자, 주사위를 720번을 던져요. 미래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죠. 근데 그 x가 120번에서 130번까지 나온 확률을 구해봐. 그럼 얘는 독립시행을 720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 횟수 x가요 이항분포를 하니까 확률은 720cx 6분의 1의 x제곱 6분의 5의 720 마이너스 x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요. 120번에서 130번 나올 확률은요 120번 확률 121번 확률 130번이 나올 확률까지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120번 나올 확률부터 구해보면 720C 120 6분의 1에 120제곱 6분의 5는 600제곱 헐 전자 계산기가 있어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6분의 5를 600번을 곱하래.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이 값도 720C 120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거의 구하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제야? 예. 근데 그런 걸 13개를 더해야 되면 더더욱 불가능해지죠. 근데 여기 어떤 이론이 있냐면 지금 얘가요 720번을 하면 1인분이 나오는 횟수가요 0번 나올 수도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120번 240번 360번 480번 600번 720번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막대로 표시를 해보는 거야. 막대로 쭉 표시를 해보면요 120번 나올 확률도 막대로 121번 나올 확률 뭐 이렇게 막대로 쭉 표기해서
이게 120번, 130번까지 나온 요 값들의 합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요 어떤 정규 분포에 넓이와 이 합이 이 넓이와 같아지는 성질이 있다고. 그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구하는 건 불가능한데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서 이걸 구할 수가 있다고. 그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르면 평균은 n 곱하기 p로 구하고 분사는 n 곱하기 p 곱하기 1-p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면 어려울 확률을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야. 알았지? 얘는 언제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n이 충 크면 n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건 n 곱하기 p랑 n 곱하기 1-p가 모두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설정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은 저기까지 그냥 n이 좀 크면 이럴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n이 좀 클 때 이항분포의 확률은요.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면 돼 얘들아. 알았지? 예,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617번 봅니다. 617. 자, 617번 보면 x가 이항분포 192에 4분의 3을 따를 때 구하라는 게 p x가 135 이상의 확률을 구하. 야, 독립시행을 192번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이야. 근데 이 사건이 135번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135, 136, 192까지 불가능해요 구하는 게. 그래서 평균을 구합니다. 192 곱하기 4분의 3. 그럼 얘는요 48인가? 48의 3배인가? 144가 되나? 144가 되네. 그런 다음에 분산을 192 곱하기 43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요 36이 나와서 x는 정규분포 144에 6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요렇게 바꿔주고 확률 구하면 쉽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평균과 분산만 구해다가 얘는 표준화하면 z가 135에서 144를 빼고 6으로 나눠준 것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요 p z가 얼마야?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겠다. 그죠? 얘는 0 마이너스 1.5 이 넓이니까 얘만 표에서 읽어보면 되겠지. 그죠? 거기 표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0.433이. 요 넓이가 0.433이. 그러면 요 넓이는 0.5를 더해서 0.9332다. 이렇게 구하면 예, 물론 약간의 오차는 발생을 하는데요. 크게 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구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618번. 자, x가 이항분포 180의 p를 따르는데 그러면 평균은 180 곱하기 p고 분산은 180 곱하기 p 곱하기 1-p인데 분산이 얘가 25라고 가르쳐줬네. 그래서 그럼 얘가 25면 얘가 얼마인 거야? p 곱하기 1-p는 180분의 25잖아. 그죠? 야, 5로 약분하면
5를 약분하면 얼마니? 36분의 5. 그렇죠? 예. 이거 구하려면 양변에 36을 곱해서 36p-36 p제곱은 5. 넘어와서 36p제곱 마이너스 36p 플러스 5는 0. 6615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1 곱하기 6p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p는 6분의 1이나 6분의 5가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요 p가 2분의 1보다 크대요. p는 6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요 대입해서 그냥 p는 6분의 1이겠네. 그럼 얘가 6분의 5가 되겠네. 얘가 6분의 5면 6분의 1. 뭐 이렇게 구해줘도 될 거야. 직관적으로. 이거 언제 이렇게 풀고 있냐고, 그지? 예, 근데 이게 안 보이면 풀어봐야지. 예. 자, 아무튼 얘가 6분의 5예요. 그럼 얘는 6분의 5, 얘는 6분의 1이 되니까 얼마야? 얘는 150. 분사는 25. 그래서 x 정규분포 150에 5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뭘 구하래요? x가 145보다 크거나 같으면 구하는 대로 구해주면 되죠. 150 빼고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0 마이너스 1 요 넓이는 표에서 요것만 구해오자. 표에서 얼마야 얘가? 0.34였어. 그럼 이 넓이는요 0.8413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오른쪽에 621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능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1의 능이 나오는 횟수는 2항분포 720에 6분의 1을 따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구하라는 게 p. x가 100번 이상 130번 이하가 나오는 확률. 아까 보여드렸죠? 예. 후딱 뭘 구해? 평균 720 곱하기 6분의 1 해서 120. 분산 거기 720 곱하기 6분의 1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니까 100이 돼서 얘는 정규분포 100에 120에 10의 제곱을 따르는 거다, 그죠? 예, 표준화해서 확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쪽 페이지까지 마무리 해주세요. 뒤에 네 문제 좀 이따 풀어서 마무리 할게요. 자, 623번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청바지에 대한 제조회사별 선호도야. 자, A회사 제품을 택하는 고객이 30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요. 자, 100명 중에 100% 중에 20%지 A회사 제품이, 그죠? 그럼 A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고객 수는 이항분포. 손님이 전부 몇 명이라고 했어? 225명 오는데 A회사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5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런데 A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고객이 30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항분포로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기 힘드니까 평균은 225 곱하기 5분의 1에서 얼마야? 얼마니? 5분의 1하면 25인가? 예. 분사는 225 곱하기 5분의 1에 다시 5분의 4를 곱하면 20이 되나? 잠깐만. 25 맞니? 45명 아니야? 45명이었지, 그죠? 예. 그래서 5분의 4를 곱하면 6의 제곱이 되요.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 45에 6의 제곱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여기서 요 확률 구하는 건 여러분이 잘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만 안내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25번. 625번을 보니까 어느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의 임의로 답할 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출 확률이 0.01이다. A 값을 구하여라. 아까 배웠던 X0 구하기네요. 일단 문제를 풀어나가 보면 자, 몇 문제 푸는 거예요? 100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오지선다를 그냥 찍어. 맞출 확률이 얼마? 5분의 1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런데 얘가 A개 이상 맞출 확률이 0.01이 되는 A 값을 구하래잖아. 그죠? 얘는 n이 충분히 크니까 얘를 정규 분포를 바꾸기 위해서요. 평균을 구하면 100 곱하기 5분의 1 20 분사하는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니까 16. 그래서 x는 정규 분포 20의 4의 제곱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세요? 그럼 얘는 이 정규 분포가요. 20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떤 값 A보다 많이 맞출 확률 얘가 0.01이 되는 이 A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식 세우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가 얼마야? 0.49. 그지? 예. 얘로다 식을 세우지 말고 P X가 평균 20에서 A까지 나올 확률이 0.49가 되는 A 값을 구해줘야 돼. 자, 그럼 얘는 표준화하자. 20 빼면 0. 표준화하면 Z. A에서 20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는 게 0.49가 되는 요 값은요. 표에 나와 있겠죠? 거기 표에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어? 0.49가 되는 건 2.5라고 돼 있잖아. 얘가 2.5일 때라고 돼 있네. 그래서 A-20 나누기 4가 2.5가 되는 A 값을 구하면 30개라고 할 수가 있겠다. 예, 이렇게 X0 구하기하고 섞여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626번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626번 보니까 3개 중에 1개의 비율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어떤 투수가 1458개를 던졌대. 1458개를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의 확률은 3분의 1인 거지? 그랬을 때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이 되는 K 값을 구하래요. 예? 그럼 얘를 이거 너무 크니까 평균은 1458 곱하기 3분의 1을 하고 분사는 145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하죠. 얘가 얼마야? 400. 그러면 250이 나와서 80. 6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3으로 나누면 160인데 2배 하니까 162 2배 하니까 얼마니? 324? 맞나? 얘는 18의 제곱이죠? 18의 제곱. 그래서 x는 정규 분포 486에 18의 제곱을 따르네. 그래서 얘는 486개 정도의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게 딱 평균 값인데요. 얘가 K보다 더 많이 던질 이 넓이가 0.1587이 되네. 그럼 얘는 얼마야? 0.34132 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식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x가 486에서 k개의 확률이 0.3413으로 식을 세우라고. 그럼 얘는 p 표준화 486 빼고 하면 k-486 나누기 18인데 얘가 0.3413이 되려면 이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3413이 되려면 이 값이 1이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k는요 18
더하기 480 그러면 504개가 되겠다. 그래 여기 뒤에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자 이거 후딱 마무리 해봐요. 네, 마무리하고 5시 5분부터 우리 테스트 보도록 할게.